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요즘 돈을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돈을 제가 어디서 얼만큼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왜요? 그냥 사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다 보니까 돈은 계속 나가고 모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카드 내역서를 가지고 왔는데 그래? 이게 그거예요? 통신요금도 꽤 나가네요. 아무래도 예. 뭐 일하시다 보니까. 통신요금이랑 그 TV를 네. 같이 내고 있어서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내가 주로 어디에 돈을 금액으로 따지면 제일 많이 쓰는 것 같다. 혹시 그런 내역도 있어요? 신용카드를 쓰다 보니까 이게 얼마를 썼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체크카드는 잔고가 주는 게 보이는데 네. 신용카드는 그런 게 별로 없으니까. 네. 얼마 전에 제가 한도 초과를 겪어봤어요. 갈 길이 멉니다. 요즘 청년들이 돈 모으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게 생각만 해도 머리가 막 복잡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쉽게 이 계획표를 짤 수 있을까요? 쉽게 돈 모으는 법 알려달라 뭐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안 되는 거냐 불가능하냐 또 그렇지는 않아요. 내가 기본적으로 벌어들인 소득에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청년분들 만나면 네. 한 50%를 한번 저축을 해보시라. 오. 그럼 다들 이렇게 깜짝 놀라는 표정을 줘요. 어떻게 50%를 저축하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축을 제가 이렇게 강조드리는 이유는 어쩔 수 없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10%든 20%든 거기서 시작을 해야 네. 30%도 가능하겠는가? 이렇게 조금씩 확장해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연봉 뭐 2배 되게 되니까 난 저축은 꿈도 못 꿔. 이러시면요 정말 안 돼요. 초창기에 저축 습관을 딱 만들어 놓지 못하시면은 저축하기 정말 힘들다.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이 시스템, 구조를 잘 짜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내가 어디에 돈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이렇게 소비 내역을 들여다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주택 청약을 넣으라고 하셔가지고 한 달에 10만 원씩 넣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덧 1,000만 원 가까이 모았더라고요. 와, 진짜 주택 청약을 1,000만 원 갖고 계세요? 네. 이거는 칭찬 받을 일인가요? 어우, 이런 분 전 드물게 보는데요. 오. 왜냐하면 한 달에 10만 원씩 넣어서 1,000만 원 되려면 몇 개월 넣으신 겁니까? 100개월 넣으신 거예요. 그렇죠. 100개월이면 거의 8년 동안 오. 빠짐없이 부으신 거란 말이에요. 하던 대로 처음에 그 10만 원을 넣는 그 습관, 돈 1,000만 원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걸 잘 다른 데도 적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제 친구들이 연말정산을 할 때면 머리가 굉장히 아프다고 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말정산이요? 네. 이상하죠. 연말정산을 매년 하는데도 네. 할 때마다 이게 새롭고 기억이 안 나고 맞아요. 작년에 어떻게 했더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정산을 내가 잘하면 결정세액이라고 하는 내가 실제 냈었어야 될 세금을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친구들이 머리가 아프실 수밖에 없죠. 맞아요. 그러나 원리는 간단해요. 내가 번 소득, 거기서 내가 내야 될 세금, 그리고 그동안 냈던 세금을 비교해서 그 차액만큼을 기왕이면 돌려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훨씬 더 챙겨보셔야 되는 것이죠. 더 꼼꼼히 확인해야겠네요. 맞습니다. 연말정산에 카드를 많이 쓰면은 세금을 덜 낼까요? 예, 맞아요. 그러면 저는 많이 썼어요, 카드를.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 기대를 엄청 많이 하세요. 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를 공제해줘요. 공제면에서 보면은 체크카드가 2배나 더 높잖아요. 네. 그러면 1,000만 원 곱하기 30% 하면은 300만 원 아닙니까? 네. 300만 원을 내 월급에서 이만큼은 안 받은 걸로 빼준다. 이런 개념이에요. 야, 그럴 바엔 차라리 내가 아껴서 그 돈을 딴 데다 저축하든 맞네! 하겠다. 그게 네. 낫지 않겠어요? 내가 얼마 받는지 생각하고 거기서 25%를 신용카드를 쓰고 어려워요. 무조건 체크카드가 좋다. 이렇게 당장 결론 내리시기보다는 네. 신용카드를 또 써야 될 분들이 있거든요. 그쵸. 그렇다면 그런 것들 좀 적절하게 균형 맞추시면 좋겠다. 이런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센터장님, 카드 사용 횟수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내가 얼마나 쓰고 있는지 이번에 충격적으로 보셨잖아요. 네. 바꾸려면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을 하시면 돼요. 바로 가계부를 쓰시면 돼요. 가계부 쓰는 친구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왠지 가계부 이러면 네. 너무 옛날 같은 느낌이 들고 맞아요. 핸드폰 어플로 가계부 어플 좋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가계부가 기록이 되면 내가 돈을 어떻게 컨트롤하는지가 그대로 보여요. 내 돈을 내가 컨트롤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가지시려면 가계부를 쓰시고 그 흐름을 내가 보고 이해가 되고 어느 포인트에서 내가 무엇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느낌이 오시고 판단이 되시면 절반은 성공하신 거예요. 꼭 가계부를 쓰십시오. 그래야 돈을 제대로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가계부와 친해지기. 네. 그럼 절약할 수 있는 팁은 또 뭐가 있을까요? 욕심 너무 많으신데요? 제가 오늘 두 다리 다 풀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절약할 수 있는 팁 중에 하나가 네. 최근에 지자체마다 이렇게 지역 화폐 같은 거 많이 쓰시잖아요. 네. 무슨 페이 쓰시잖아요. 맞아요. 그게 쏠쏠하게 혜택이 꽤 있더라고요. 가맹점들 잘 활용하셔서 활용하신 것도 좋겠다 네. 싶고, 두 번째는 좀 더 적극적인데 아예 돈을 안 쓰는 날을 정해보세요. 돈을 안 쓰는 날이요? 네. 이른바 노 스펜딩 데이. 이게 가능하다고 약간 이런 느낌이 드시잖아요. 네. 가능해요. 아, 하루라도 커피를 안 마시면 왠지 좀 이상하고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언제부터 그랬어요? 기억이 나지 네,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적은 없어요. 아, 네. 예, 커피 자꾸 먹다 보니까 새겨진 거예요. 습관처럼. 돈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하루만큼 돈 안 쓰겠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게 되든 안 되든 시도해보시면 내가 돈을 쓰는 내 방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한 씨는 이제 카드 정리하고 계좌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카드 정리, 계좌 정리요? 내가 1년 뒤에 여행을 갈 거야. 그러면 여행을 위한 돈을 따로 네. 통장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열심히 붓는 거예요. 지금 청약통장 10년 부었더니 1,000만 원 됐다고 했잖아요. 네. 그거를 좀 이렇게 단기 버전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오. 청년 내일 채움 공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2년 이상 고용을 하게 되면 나라에서 일종의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그 청년한테도 주고 그 채용한 기업한테도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청년 내일 채움 공제. 많은 분들이 이걸 알으셔가지고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런 내용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소한 지켜야 될 소비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소비하거나 또 가계부 쓰실 때 꼭 참고가 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첫 번째는 가계 수지 지표입니다. 이게 내가 쓸 수 있는 돈, 가처분 소득 중에서 소비 지출로 쓰는 비율이 얼마냐 이걸 알아보는 것인데요.
80%를 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즉, 내가 100만 원을 벌면 80만 원 이상 소비 지출하지 않도록 통제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저축 성향 지표입니다. 이것은 소비의 정반대죠. 소비를 80% 했다면 저축은 20%밖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최소한 저축은 20% 이상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세 번째, 부채 부담 지표입니다. 내가 벌어들인 소득 중에서 부채 원금이나 이자를 갚는데 40%를 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아무래도 부채 부담이 커지게 되면 생활이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위험 대비 지표입니다. 우리가 보험료를 낼 때 이 보험료도 너무 많게 되면 우리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보험료는 내 월급의 10에서 아무리 많아도 2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돈을 허투루 썼는지 오늘 이렇게 내역을 확인해서 알게 됐는데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재무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가지고 앞으로 제 미래를 위해서 계획적으로 소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 씨랑 같이 좀 여러 가지 살펴보면서 이한 씨 나름대로 반성한 것도 있지만 네. 제가 볼 때는 아마 많은 분들이, 청년분들이 비슷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소득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당연히 젊으니까 아직 모아놓은 게 없겠죠.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중요한 포인트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내가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만이라도 시작해 보시면 결국 시간이 여러분의 편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한 씨도 할 수 있고 우리 청년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할 수 있다!